직장인에게 가장 큰 목표는 뭘까요? 승진일 수도 있겠고 월급 인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요즘같이 불확실성이 큰 시대에는 아마 생존이 아닐까 합니다. 좀 슬픈 명제이고 처절한 현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10월 3일 목요일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TV 라디오 김효진 PD입니다. 오늘은 직장에서 살아남기, 오프닝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생존하기에 관한 얘기를 직접적으로 다룬 책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목도 단도직입적이네요. 생존을 가장 잘하는 직장인 되기라는 책이고 휴먼큐브라는 출판사가 펴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이십니다. 성공전략연구소 소장이신 이내화 선생님을 잠시 뒤에 모십니다. 매일 아침 이 책 한 권.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성공 컨설턴트 이내화입니다. 예, 자기소개를 너무 잘 해주셨습니다. 예. 말씀해주신 대로 이내화 소장님을 스튜디오에 모셨고요. 오늘 이 이내화 소장님이 쓰신 책을 가지고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 바쁘신데 이렇게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사실 저희들은 제 별명이 애니콜이라고 해서요. 애니콜. 예, 부르면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민 TV를 통해서 애청자 여러분을 좀 뵙게 돼서 영광이고요. 예. 사실은 이게 이제 보이는 라디오면 참 좋을 텐데. 패션 감각이 남다르세요. 감사합니다. 예, 그 티도, 이거 목도리도 아니고, 스카프라고 해야 되나요? 집사람이, 예. 보이진 않겠지만, 예. 싼 걸로 하나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예. 제가, 이게 연배가 좀, 이렇게, 적진 않으신 것 같은데. 5학년입니다. 5학년 몇 반이십니까? 7반입니다. 근데 패션 감각은 30대 같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젊어 보이시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책 제목이 조금 너무 직접적이라서 조금 거북할 수도 있겠는데, 예. 사실 가장 좋은 제목은 가장 쉬운 제목이겠죠.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좀 이 책에 출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요. 네. 원래는 이 제목이 이보다 좀 강했습니다. 뭐였습니까? 정신 차려 김대리. 정신 차려 김대리. 예. 근데 출판사 측에서요. 예. 이건 너무나 우리 이제 2030 세대들을 너무나 네. 이렇게 좀 깔아뭉갠다는 식으로 해서 안 되니까 조금 이제 좀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좀 부드럽게 인원을 쳐서 생존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잡아본 겁니다. 예. 그렇군요. 예. 정신 차려 김대리도 재밌긴 한데, 예. 생존을 가장 잘하는 직장인 되기, 예. 진지함은 이게 좀 더한 것 같네요. 그렇습니까? 예. 좋습니다. 자, 오프닝에서 제가 방금 전에도 그렇고 제목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저자이신 소장님께서 나오셨으니까 예. 직접 이 예. 책 어떤 책인지 한번 대략적인 설명을 해주시죠. 예, 사실은 이렇게 이제 책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네. 어떤 동기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강의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1년에 이제 수백 개 정도를 합니다. 제 자랑은 아닙니다만. 근데 아무래도 현장에서 만나는 직장인들과 예. 우리가 드라마라든가 어떤 언론 매체에서 만나는 직장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현상과 본질이라고 하는데요. 본질을 들어가 보면 사실 요즘 모든 직장 일터들이 네. 구조조정이다, 항시 희망퇴직이다, 전직이다 이런 것들이 만연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직장이라면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줄 수 있는 것이 승진도 있고 월급을 많이 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회사를 좀 오래 다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래 다닌다는 것을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생존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 생존이라는 단어를
그냥 만든 것은 아니고요. 네. 그 소위 이제 탄자니아라는 그 아프리카가 있는데요. 아프리카의 나라 탄자니아 있죠. 예. 이 거기에 뭐 3만 킬로제곱미터니까 뭐 엄청이 넘는 땅입니다. 예. 이 땅을 세렝게티라고 합니다. 아, 우리 잠시만요. 소장님 말투가 너무 구수하시고 너무 듣기가 좋아가지고 예. 그 실례지만 고향이 전주입니다. 예. 전주까지 가는지 방송이. 아, 뭐 이건 먼저 세계에서 다 듣습니다. 예, 그렇죠. 외국에서 들으시면서 댓글을 달아주시는 그래요. 조합원 청취자들도 계시고요. 예, 전주입니다. 예. 아니, 말투가 너무 구수해가지고 제가 좀 아주 재밌는데. 예. 저는 고향은 서울입니다만은 예. 충청도 사투리에 좀 익숙하거든요. 예. 전주하고 그다음에 충남 사투리하고 약간 비슷한 데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구수합니다.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갑자기 말씀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저는 또 엔진을 한 줄 알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계속 말씀 이어주시죠. 이거는 뭐 세렝게티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무려 300만 마리의 그 이제 동물들이 네. 서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재밌는 것이 그러면 저희 여러분들 뭐 동물의 왕국이라든가 이를 보면 네. 뭐 동물에서 왕국에서 뭐 1등이 뭐 말하자면 뭐 호랑이, 네. 뭐 사자 이런 건데요. 네. 그러면 다 죽고 사자만 살고 호랑이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나름 이렇게 자기만의 생존 전략을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최고의 전략이 아니라 최적의 전략을 쓴다고 합니다. 최고의 전략이 아니라 최적의 전략을. 예. 가령 뭐 길이는 멀리 볼 수 있으니까 시력 전략이고요. 예. 조금 그 우리 동물의 왕국 보면서 좀 안타까운 것이 얼룩말 있지 않습니까? 많이 잡히지 않습니까? 네. 걔네들은 한 5가지 전략을 쓴답니다. 바로 뭐 뒷발치기 한다든가, 이게 모여 있다든가, 가만히 정지하고 있다든가, 잽싸게 도망간다든가 이런 전략을 나름대로 구사하고요. 뭐 하이에나 같은 경우는 죽으라고 달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코뿔소 같은 것은 방법이 없다. 그냥 일단 돌진한답니다. 그러면 좀 무서워서 못 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세렝게티에서 생존의 전략을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잘 적응해서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라는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생존 전략을 모티브로 잡아가지고 예.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러면 듣는 애청자 여러분께서는 아니 우리가 무슨 동물인가? 그렇지만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저는 직장을 소독의 그 축구 리그를 분데스 리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독일에. 예. 독일에. 예. 독일이죠. 예. 그래서 거기서 분을 빼고 직자를 집어넣어서 직데스 리가라고 만들어 놓고요. 직데스 리가. 거기서 어떻게 좀 내가 뭐 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런 어떤 빗대어서 한번 생존을 잘하는 그런 얘기를 한번 제 경험 삶 또 일터에서 또는 이제 강의장에서 만나는 네. 직장인과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저희 현장에서 했던 얘기를 바로 이렇게 글로 옮겨 놓았습니다. 예. 이 소장님께서도 직장 생활, 흔히들 말하는 직장 생활의 경험이 꽤나 있으시죠? 있습니다. 예. 무려 20년 정도 했고요. 예. 사실은 뭐 흔히 이제 직장의 꽃이라고도 할 수 있는 중역은 못 돼보고 예. 흔히 말하는 이제 뭐 부장님 정도 간부. 예, 간부 사원 이렇게 예. 되는데요. 사실은 뭐 그 대단한 건 아니고 구조조정을 당했습니다. IMF 때였나요? 그렇습니다. 예. 그 당시 구조조정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요. 뭐 명태니, 황태니, 동태니 그런 게 있었는데 저는 황태를 당했습니다. 황태. 황당한 퇴직 권고. 그것도 근로자의 날 5월 1일 아이고. 11시 20분으로 기억합니다. 예. 그거는 평생 못 잊으시겠군요. 그렇습니다. 그 일시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저를 퇴직 권고를 하신 분이 기업의 직책이 있자 직급이 예. 상무님이 이렇게 퇴직을 권고했거든요. 그래서 예. 제가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상무라는 단어입니다. 예. 그분의 성씨는 뭡니까? 윤 씨입니다. 윤상무님. 예. 제가 다녔던 다른 직장에도 윤상무님이 계셨는데 그분 참 좋은 분이었는데. 예. 예, 윤상무님 안녕하시죠? 예. 상무님, 저 살아 있습니다. 예. 소장님. 예. 이 책에서 그러면 제시하시는, 물론 이 책에 들어간 내용을 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지는 못하겠지만은. 예.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시는 포인트. 예. 전략적인 포인트는 뭡니까? 예. 흔히들, 지금을
100년 시대다. 소위 이제 호모 헌드레드 시대라고 예. 합니다. 오래 살아요. 100세 시대. 예, 그렇습니다. 오래 삽니다. 사실은 오래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보통 젊은 직장인들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부산까지 갈 때 뭐 기름이라고 하죠. 휘발유가 한 뭐 30리터가 들어간다 치면 예. 갔다 오려면은 60리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오래 산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쓸 뭐 소위 이제 경비라든가 자원이라든가 소위 경제적 자산이 많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 그러자면 그 경제적 자산 흔히 말하는 이 자본주의에서 돈이죠.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죠. 뭐 일을 해서밖에는 못 벌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뭐 재테크를 잘해서 버신 분도 계시지만 근데 그 일을 해서 돈을 버는데 자본주의에서는 그러면 일이 있는 곳이 일터예요. 그 일터를 우리는 좋게 말해서 직장이다 또는 회사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오래 살기 위해서는 제가 일터에 오래 다녀야 되는데 우리나라 직장인들이라든가 젊은이들은 묘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입니까? 저도 해당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인사 노무 또는 노사와 관련된 그 경영자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요. 예.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물론 이제 팔이 안 오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한답니다. 적당히 일하고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 소위 네. 이것을 뭐 테이커 전략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3을 투자하고 7을 가져가는 예. 그런 못된 생각 아니면 좀 야박한 생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잘못이냐? 그게 뭐 최소 비용을 들여서 최대를 했게 되는 거 좋지 않겠냐 생각하지만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직장인들 특히 우리 이제 젊은 직장인들 지금 어제 신문 뭐 그저께 신문을 보면은 대기업 흔히 희망하는 그런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수백 대 1, 1000대 1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흔히 말해서 입구 전략을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합니다. 입구 전략. 그러니까 네. 어디 들어가서 내가 반듯한 직업 또 직장 생활 할 것인가 이런 네. 생각을 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직장 생활 하면서요. 보통 또 직장 생활을 하신 분들은 이제 그러면 어디로 내가 나갈 거냐서 출구 전략을 많이 고민하십니다. 지금 4학년, 5학년 되신 분들은 그게 큰 급선무죠. 그러면 입구에서 통로로 가는 소위 이제 출구로 가는 길에 그 어떤 구멍이라든가 긴 길이 있는데 그게 통로예요. 통로. 네. 이 통로가 대략 30년 정도 됩니다. 이것을 전혀 무시하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는 입구 들어가기만 하면 당연히 나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가는 것보다는 가는 과정의 통로가 무려 30년입니다. 이것을 경제의 수명이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조금 경안시하고 어떻게 하면 되겠지. 예. 나도 그러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은 우리 인체의 혈관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동맥경화라는 게 있죠. 네. 동맥경화라는 게. 그런데 그것은요. 매일 소주 2병씩 마시고 담배 2갑씩 피시고 하시면요. 혈관에 찌꺼기들이 끼게 마련이죠. 그러면 막히죠. 막히면 여러 가지 이제 부수적인 병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만 근데 주변에 혈관이 깨끗하신 분들은 바로 혈관 관리 잘하실 거 아닙니까? 바로 그 회사를 입사해서 나갈 때까지의 그 통로, 네. 이게 20년이 되든 30년이 되든 그 통로에 어떻게 잘 가는 그 노하우를 담은 책입니다. 예. 그렇군요. 주로 이 경험치에 바탕을 많이 하셨나요? 그렇습니다. 예. 그 퇴직을 당하셨으니까 예. 출구 전략을 완전히 세우지 못하신 채였겠네요. 그렇죠. 그냥 밀어내기 한 판입니다. 아. 밀어내기 한 판. 그때 부랴부랴 다시 출구 전략 그님 뭐 나오신 다음일 테니까 출구 전략이 아니고 남은 인생에 대한 전략을 부랴부랴 세우셨고 그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책에 그런 내용이 약간 저변에 깔려 있는데 네. 이럴 수가 있습니다. 이 방송 용어는 아닌데 제가 네. 그냥 과감히 쓰겠습니다. 저 꼰대가 나와가지고 네. 우리 젊은이한테 무슨 말을 하려고 해서 저자가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 사회는 소위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전문가 말 좀 나이 드신 선배, 예. 저 이제 오비라고 하죠. 오비. 인생 예. 어른들. 그분들의 말은 전혀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비라고 자청하고 예. 좀 독서를 하고 싶은데요. 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젊은 층 30세대에서 제법 돈을 버신 무슨 땡땡 가게 사장님 한 분이 계세요. 예. 그분이 TV에 나와서 이런 말씀 하시대요. 여러분, 저는 사실은 창업을 하는 것은 그렇게 이렇게 달갑지 않습니다. 굳이 젊으신 분들이 창업을 하시겠다라면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이게 무슨 비방 같았습니다. 귀를 기울여 보니까 너무 간단했어요. 먼저 간 사람의 말을 꼭 들어보십시오. 사실 제가 오늘 이 방송에 나와서 드리는 말씀은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여러분보다 먼저 그 앞길을 잘했든 못했든 가봤다는 거죠. 가보니까 늪도 있고 소위 말하는 시궁창도 있고 네. 또랑도 있더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피해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말씀인데요. 좀 이 얘기가 이제 곁으로 빠졌는데 사실은 통보를 받기 전에 분은 저는 약간의 예측을 했죠. 그래서 대략 저는 통로가를 가면서 한 10km 정도 남아있을 때 네. 느꼈어요. 내가 내려갈 때 출구로 나갈 때는 나는 뭘 가지고 가야 되겠다면서 사실은 한 3년 정도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비행기가 내릴 때요. 경착륙과 연착륙이 있죠. 예. 그럼 어떻게 보면 연착륙을 했습니다. 여러분 김포공항에 가끔 내릴 때 보면 착륙할 때 꽝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되게 아파요. 그럴 때는 그 이제 소위 파이로트 아저씨께서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근데 소프트하게 싹 내려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은 의도적으로 착륙을 했습니다. 물론 더 그 회사를 오래 다녔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그런 경험을 좀 제가 붙여서 강의를 하면서 우리 이제 2030 젊은 세대들한테 정말로 무릎 꿇고 드리고 싶은 얘기를 담았습니다. 요걸 얻어보면 좋습니다. 그것은 이제 진정성 있는 얘기죠. 가봤던 길이라서. 물론, 네. 듣기에 따라서 또는 이제 보기에 따라서 그래, 그거는 당신 생각이고 우린 우리예요. 그렇다면 할 말이 없죠. 사실 극과 극으로 간다라면 아무 이야기가 안 되는데 다만 인생의 선배로서 직장의 선배로서 진솔한 메시지라고 할까요? 어떤 울림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공명이라는 단어를 좀 좋아하는데요. 막 떠들다 보면은 언젠가는 좀 울려지거든요. 그것을 한 13년 정도 직장인을 대상으로 해왔던 겁니다. 예. 소장님 그 책에 담으신 내용 중에서 조금 와닿는 구체적인 그 지침이랄까요? 그런 것 중에서 다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이거 하나만은 꼭 말씀드리고 싶다 하는 거 있으면 소개를 해 주시죠. 사실 직장인 4인방이라고 있습니다. 직장인 4인방. 이거 보통 정치 용어로 갖기도 하는데요. 직장인 4인방이라는 것은 직장인 옆에 있는 4가지 큰 영역입니다. 첫 번째가 업입니다. 일입니다. 여러분 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일터입니다. 내가 있는 부서, 내가 있는 그 회사. 그다음에 돈입니다. 나는 그것은 행동인데요. 내가 이 회사에 무엇을 기여할 것인가. 그다음에 상당히 어려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2030들이 힘들어하는 인입니다. 사람. 그러니까 부장님과의 관계, 과장님과의 관계, 또 밑에 차오르는 인간관계의 관계. 그래서 후배들과의 후배죠. 관계까지. 그분들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도 늙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업장돈인입니다. 4가지인데요. 업장돈인. 동인입니다. 요 4가지가 있다는 걸 꼭 생각하시고 그 나름대로의 전략 아니 어떤 계획 같은 게 좀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제일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왜 회사를 다니냐이죠. 왜 회사를 다니냐. 회사를 다닌다는 것은 사실은 다른 게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의 인생을 조각조각 퍼즐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지 내가 회사를 다니는 것이 회사를 위하고 우리 부장님을 위하고 상무님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다니는 그 회사는 all that your life. 모든 인생이다. 그래서 모든 인생 말이 안 되는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경우에 따라 싫어하시겠지만 박지성 선수를 좀 빗대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박지성 선수가 모 일간지와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그때 박지성 선수가 있는 맨유라는 프로축구 팀이 소위 이제
세계적인 프로 게임 리그가 되겠습니다. 네. 예, 그 리그에 결승전에 이제 나오게 됐는데 이 박지성 선수한테 물어봤습니다. 박 선수가 성공했는데 가장 듣기 좋은 소리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너무 엉뚱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때 박지성 선수가 한 말입니다. 지성박 선발이야. 지성박 선발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 프로 선수는요 가장 갈급하고 마음속 깊이 있는 것은 선발이라는 단어입니다. 네. 자, 이걸 왜 이런 말을 하냐? 여러분 프로 축구라든가 프로 야구를 보면요 벤치에 또는 덕아웃에 앉아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뭐 껌을 씹으면서 앉아 계시는데 그분들 마음이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안 편합니다. 프로 선수는 자주간 뛰어야 됩니다. 출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냐? 제가 오늘 모든 젊은 직장인들한테 5단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직장에는요, 사안의 실업자란 단어가 있습니다. 내가 모 기업에 다니지만 네. 내가 출장이 안 되고 출전이 안 되면 그 사람은요, 후보라는 것이죠. 후보. 자, 내가 후보인지 주전인지는 체크하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퇴근길에 네. 여러분 일이 많은지 적은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일이 적으면요, 그것은 후보입니다. 사내 실업자입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예. 직장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이내화 소장님이 첫 번째로 강조하시는 거, 예. 일을 마다하거나 게을리하거나 등한시하지 말고, 예. 찾아서 열심히 자기 입지를 만들면서 예. 절대로 후보 선수, 그렇습니다. 사내 실업자가 되지 말라. 예. 그게 제 1대 조건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아유,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아유. 예. 저를 또 이렇게 칭찬하듯 손짓까지 해주시니까 예. 제가 좀 황망합니다. 예.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 짧게 한번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기계발서가 쏟아져 나옵니다. 네. 소장님. 그만큼 이 자기계발서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도 크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정도 전 궁금증이 생기는데 구조조정 같은 뭔가 예. 구조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배척, 예. 잘라내는 예. 그 흐름에 쏠려가지 않기 위한 일종의 지침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구조조정이라는 것의 의미는 구조적, 어찌할 수 없는 누군가는 당해야만 하는 겁니다. 예. 거기서 살아남는다는 건 결국 굉장히 적나라한 경쟁, 예. 때로는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것이고요. 예. 그 방법을 가르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더 근본적인 차원이 아닌 이런 차원에서의 이야기, 어떻게 보면은 수많은 이 현실을 살아가는 직장인들한테 좀 잔인하지 않을까요? 예. 사실은 저는 이 책에 아까 모두에 잠시 못 드렸는데요. 예. 사실 저는 직장인들한테 두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첫 번째, 살아남아라. 네.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키워라는데 이렇게 말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비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네. 저는 젊은이들한테 이런 말씀 가끔 드립니다. 당신이 상황을 바꾸지 못하면 네. 방법은 없다. 당신이 변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는 여러분 혹시 바람개비 아십니까? 초등학교 시절에 바람개비는요. 바람이 막 불면은 바람개비는 자동으로 도는데요. 바람이 안 불면 여건이 안 좋으면 바람개비는 안 돕니다. 네. 그럴 때는 무슨 방법이 있다? 내가 그 바람개비를 가지고 달리면 돌아갑니다. 네. 이걸 가지고 왈가불가하면은 그분은 상당히 조금은 곤란하시다. 김대리 정신 차려 이런 소리를 듣게 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담으로요, 소장님. 예. 직장 생활 하실 때 예. 간부이셨을 때 부서장이나 뭐 팀장이나 과장이셨을 때 그 부하 직원들에게 많이 이런 얘기 해주셨나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별명이 조금 김 반장 이런 반장이라는 단어 쓰겠지만 사실은 방위 출신인데요. 사실 저를 보고 이병장 그랬습니다. 말년병장 꼬장꼬장 그런 병장 있지 않습니까? 사실 또 상병이 더 무섭잖아요. 예, 근데 그렇죠. 좀
시어머니처럼 꼬장꼬장 해가지고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분들이 좀 잘 돼서 잘 먹고 잘 살아요. 예, 이놈들이 뿌듯하시겠네요. 예, 근데 이놈들이 뭐 입 싹 닫고 추석에 명절에 뭐 이렇게 조그만 뭐 사과 선물이라 보내주면 좋을 텐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아유. 마음은 편해요. 예. 알겠습니다. 조금 거북할 수도 있는, 자기계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쏟아져 나오는 만큼 그만큼 비판적인 시각도 커져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은 거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도대체 뭘 어쩌라는 거냐? 그렇게 하면 내가 뭐 인생에 성공하냐? 그렇지만 어느 한 사람의 인생에서 우러나온 경험에 바탕한 진정성 있는 얘기라면은 귀담아 들을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설명드리면은 괜찮겠죠? 요약을 아주 잘하세요. 차라리 뭐 PD 하지 마시고. 아니, 저도 생존해야죠. 예, 좋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실간 아까도 제가 이제 방송 들어가기 전에 잠시 칭찬을 들었는데 이 보이스 톤이 상당히 좋습니다. 예. 그런 칭찬은 예. 과분하니 이걸 과분하니, 또 아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 과분하니 저는 그냥 한기를 흘리겠습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 말씀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 이내화 소장의 생존을 가장 잘하는 직장인 되기였습니다. 말투가 너무 구수해서 저는 재밌게 들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